우리는 한국전쟁을 떠올릴 때면 흔히 전장의 영웅담이나 처절했던 승리와 패배의 기록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폐허 속에서도 기적처럼 일어서 강대국 반열에 오른 우리 민족의 불굴의 의지를 떠올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거대한 역사의 물결 아래 전쟁의 가장 깊고도 끔찍한 그림자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셨을까요? 총칼이 오가던 치열한 전투의 현장은 주로 남성들의 몫이었지만 그 전쟁의 가장 잔혹한 칼날은 종종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무고한 여성들의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그 시절, 여성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전쟁의 비극을 경험했을까요? 그들의 일상은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또 어떻게 짓밟혔을까요? 그리고 그 깊은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얼마나 아픈 흔적으로 남아 피 흘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상실과 고통의 실상을 파헤쳐 전쟁의 잔혹함이 남긴 깊은 상흔을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쟁의 서사 속에서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마치 배경처럼 희미하게 그려지거나 아예 지워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남성들에게만 국한된 비극이 아니었죠. 오히려 여성들에게는 성폭력, 강제노역, 가족의 해체,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같은 더욱 복합적이고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의 희생자가 아니라 전쟁의 본질적 잔혹함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픈 과거를 들춰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혹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국전쟁이 또 다른 단면을 통해 전쟁이라는 비극의 본질적 잔혹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퍼즐 조각 중 오랫동안 비어있던 미싱 링크를 채우는 소중한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전쟁이 한 개인의 삶과 영혼을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할 수 있는지, 그 참혹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줄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승리와 패배라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의 상실과 그로 인한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했던 이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전쟁이 남긴 상흔이 얼마나 오래도록 그리고 얼마나 깊게 한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고통이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인류의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상처는 승전국의 환호나 패전국의 절규 너머에 평범한 이들의 삶을 갉아먹는 침묵의 비명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명을 이제 우리가 함께 듣고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 비명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여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겠죠.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긴급 속보는 그 모든 평온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전쟁 발발기라는 충격적인 소식은 한반도 전역을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로 뒤덮어 버렸죠. 여성들에게 전쟁은 단순히 남성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뽑히는 비극의 시작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서막을 알리는 포성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과 총성 속에서 평범한 주부이자 어머니였던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서툰 손으로 보따리를 짊어진 채 정처 없는 길을 헤매던 어머니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처절한 비극이었죠. 익숙했던 집과 정든 이웃을 뒤로 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를 여정에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공포와 함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난길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점령지에 고립된 이들도 많았죠. 그들은 외부와 단절된 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 앞에서 매일 밤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파괴된 마을의 풍경 속에서 망연자실한 채 폐허를 바라보던 여성들의 뒷모습은 전쟁의 잔혹함을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내일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전쟁은 단순히 전선에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성이 멈춘 곳에서도 혹은 총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여성들의 삶은 끊임없이 위협받고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전선이 오가며 마을의 주인이 수없이 바뀌는 혼돈 속에서 여성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죠. 점령과 탈환이 반복될수록, 이념의 깃발이 바뀔수록 그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량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필품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총을 든 군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식량을 애원해야 했고, 때로는 강제적인 노동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의 광풍 속에서 여성들은 더욱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 세력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다른 쪽 세력에게 처벌받거나 혹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단지 적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그들은 누구의 편도 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끔찍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성폭력이었습니다. 전쟁터의 잔혹함은 무고한 여성들의 몸과 영혼을 짓밟은 형태로 나타났죠.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거나 혹은 강압적인 폭력에 노출되며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숨죽인 채 공포에 떠는 여성들의 모습, 폐허가 된 마을에서 홀로 남은 채 공허한 시선을 보내던 이들의 눈빛은 전쟁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든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옥죄었죠.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그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침묵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잘못인 양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던 이들의 삶은 전쟁이 남긴 또 다른 비극의 증거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세상은 말했지만 과연 그들에게도 전쟁이 끝난 걸까요? 총성이 먹고 포연이 겉였어도 여성들의 삶은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려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시간이 흐르며 아물어갈지 몰라도 마음속 깊이 새겨진 고통과 영혼의 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성광처럼 스치는 과거의 기억들은 그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듯 늘 위태로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낯선 사람의 시선에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경험은 이들에게 너무나 흔한 일이었을 겁니다. 전쟁이 남긴 육체적 상흔 또한 그들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된 부상들은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하지만 이 모든 고통보다 더 깊게 그들을 옥죄었던 것은 바로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의 상처를 입은 여성들을 마치 더러운 오물처럼 피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의 아픔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전쟁통에 어쩔 수 없었을 거야라는 동정조차 허락하지 않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숨기고 또 숨겨야만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마음은 점차 굳어지고 병들어갔습니다. 밝게 웃으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죠. 결혼을 하더라도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거나 아예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깊은 우울감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들의 정신을 갉아먹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정작 평화의 시대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이들의 절망은 과연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만큼이나 황량한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던 여성들의 삶은 진정한 치유와 위로를 받지 못한 채 깊은 고독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죠. 내가 당한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따뜻한 한마디조차 듣기 힘들었던 시절, 그들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고통을 사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전쟁의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강력한 폭력이었으며 피해 여성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은 전쟁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아픔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전쟁의 잔혹함은 이처럼 끝나고도 끝나지 않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육체적 상처는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든 아픔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요. 사회의 무관심과 침묵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전쟁의 비극을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한 개인의 삶과 존엄성을 얼마나 철저히 유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물지 않고 피 흘릴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수많은 고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수많은 고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처절한 고통의 목소리에 우리가 진정으로 귀 기울인다면 그 후에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전쟁의 포성이 먹고 평범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는 듯 보였던 그때, 살아남은 여성들에게는 또 다른, 더욱 잔인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전쟁의 상흔은 결코 아물지 않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은 마치 끝없는 미로처럼 멀고도 험난했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고통은 일상이 되었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며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전쟁터에 갇힌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돌아온 그들을 향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외면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조차 듣지 못한 채 그들은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전쟁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는 물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작은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곤 했지요. 마치 없는 존재처럼 외면당하고 때로는 수치심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상처를 감추기 위해 애썼던 그들의 모습은 내면의 깊은 절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결국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사회의 무관심은 많은 여성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일부는 깊은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철저히 유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흔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그날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지요. 전쟁의 상흔은 단순히 육체에 남는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깊숙이 파괴하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저주와 같았지요. 사랑할 자유, 웃을 권리, 평범한 행복을 누릴 기회까지 빼앗아간 전쟁의 잔혹함은 그 어떤 승리나 패배의 역사적 서사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과거의 악몽에 갇혀버린 채 그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회적 낙인과 침묵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깊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없는 존재처럼 외면당하고 때로는 수치심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들의 이야기는 전쟁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이 아픔은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비극은 어쩌면 전투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이 고통의 연쇄일 겁니다. 전쟁은 총성이 멎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성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선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삶 속에 깊이 박힌 고통의 파편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한국전쟁 당시 여성들이 겪었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 존엄성이 유린되는 잔혹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쟁이 남기는 가장 깊고 잔혹한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물지 않고 피 흘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자의 깃발이나 영웅들의 서사만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역사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짓밟히고 외면당했던 수많은 무고한 삶의 비명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역사 속에서 애써 외면되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들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통해 전쟁의 본질적인 잔혹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아니 그 어떤 곳에도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마주하는 진정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